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오늘 어제 시간으로 움직였던 게 뭐 수상 태양광 이거 이슈 가지고 어제 시간으로 뭐 SDN이랑 이런 애들이 좀 꼼지락꼼지락 걸었잖아요. 오늘 뭐 큰 시세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자 어쨌든 오늘 이슈도 있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일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그리고 산업단지 태양광 현황 간담회 개최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에너지 포럼.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게 결국 신재생 에너지, 뭐 저탄소, 뭐 대체 에너지 여기에 관련 이슈들이거든요. 자, 따라서 태양광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태양광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자,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가는 건 태양광, 뭐 풍력, 뭐 수소 있을 거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원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또 대체 에너지라고 얘네들은 신재생 에너지임과 동시에 대체 에너지예요. 누구의 대체 에너지? 국제 유가에 대한 대체 에너지. 국제 유가 같은 경우가 현재 갭상승 이후 박스권 상단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국제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폭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대체 에너지로서 다시 또 얘네들도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이쪽은 이번 주에 좀 계속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양광 에너지의 대표적인 종목은 일단 SDN이 존재하죠. SDN 같은 경우는 지금 481선 못 뚫고 매번 밀리고 있어요. 자, 지금 볼벤 상단 240, 480 강력한 저항 구간이 여기를 꽉 막고 있거든요. 자, 이 자리를 뚫기 더럽게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더럽게 뚫기 힘든데 뚫고 나면 네, 그 독수리슛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SDN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래로는 61선, 121선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죠. 6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저항 구간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항 구간 돌파 실패하면 다시 한 번 더 61선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원 평가 대비해서 사실 61선까지 밀려봐야 한 마이너스 7, 8%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접근 방법이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481선 위로 올라간 거 보고 산다. 아예 그냥 이게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사는 거죠. 자, 이렇게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친절하게 올라가서 1, 2거래일 여기서 이렇게 멈춰주고 이렇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돌파와 동시에 이렇게 부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 481선 돌파하는 시점에서 돌파 매매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싸리 61선까지 빠져라. 나는 여기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481선에서 일부 물량 털어내고 돌파하면 남은 걸로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지금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자, 분봉 차트도 여전히 추세 나쁘지 않고요. 단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30분봉, 10분봉 차트를 봐도 추가 상승을 보여줄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SDN을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481선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단타로 들어가는 방법. 자,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그래 61선 2,000원까지 빠져라. 나는 거기까지 분할로 접근한다. 라는 생각으로 분할 접근하고 481선을 단기 목표가로 잡으면서 이 사이 구간에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방법. 요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0선 여기 이탈하고 나면은 사실 글쎄요 또 지지부진 횡보할 수도 있고요. 아래로 1900원까지 또 주봉상 481선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000원까지 분할 매수 이후 1900원 이탈 시에는 열심히 숙지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얘랑 같이 움직이는 거는 뭐 대명에너지도 있죠. 대명에너지도 있고 또 SY도 존재하는데 SY 같은 경우가 예전에 태양광으로 되게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코로나 음압병실 관련 대장으로 코로나 색깔을 좀 입으면서 태양광 쪽으로는 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어찌됐든 얘도 지금 뭐 차트 자체가 3,500원 정도 선까지는 추가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신성ENG 얘가 아마 어제 시간에서 잘 가지 않았나요? 자, 오늘 시간에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얘도 지금 480 볼벤 상단 맞고 밀렸죠. 얘도 이 자리 뚫으면 위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뚫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만들어낸 갭자리까지도 아래 꼬리 만들면서 말아 올렸거든요. 일단 현재 태양광의 대장격인 종목은 신성ENG예요. 신성ENG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SDN이 따라갈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 대명에너지 따라갈 거고 그리고 나면 SY 따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관련 이슈들 이번 주에 좀 많이 있으니까 또 이번 주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니까. 자, 그럼 또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건 태양광이 혼자 움직이진 않아요. 얘네 혼자 움직이고 나면 또 며칠 뒤에 풍력 움직이고요. 또 풍력 움직이고 나면 또 며칠 뒤에 뭐 수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색서순환이 나옵니다. 자, 풍력 관련주로는 CS 윈드, 뭐 CS 베어링 있는데 좀 가벼운 건 CS 베어링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일단 상승 추세 잘 밟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쪽 풍력 쪽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태양광이 먼저 갈 거고요. 걔네들이 움직이고 나면 다음번에 움직일 게 얘네들이니까 뭐 당장 지금 풍력을 사라 이게 아니라 일단은 태양광을 먼저 주목하고 있었는데 태양광이 먼저 갔다. 그러면 다음번에 뭐 사지? 풍력이나 수소 사야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주로는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니크가 있죠. 유니크 같은 경우도 와 진짜 거북이에요. 근데 거북인데 우린 이 거북이 가지고 엄청 수익 많이 봤던 종목입니다. 현재 뭐 약 수익권일 종목이죠. 자, 현재 얘도 지금 481선.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꼭 그 장기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밀리고 거기서 막 비비적거리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그 자리 뚫으면 되게 무서운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장기 이평선 이렇게 돌파 시도하는 종목군들 좀 느긋하게 접근하시면 좀 수익률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도 위에 갭자리 크게 있어요. 한번 탄력 받으면 무시무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유니크도 눈여겨보시면 좋고, 또 오늘 유니크라던가 동아화성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얘네들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도 섞여 있거든요. 뭐 현대차, 기아차 얘네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크, 동아화성 이쪽도 수소 관련주, 앞서 말한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여기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들도 이번 주 다음 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원전. 자, 원전 같은 경우는 대장은 사실 G2파워예요. G2파워가 대장격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G2파워 같은 경우는 일단 과거에 무상증자 이슈로 움직였고 위에 갭자리를 남겨놨던 종목인데, 자, 원전 관련 이슈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G2파워 같은 경우도 위에 갭자리 메꿀 가능성 높겠죠. 자, 근데 메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번에 못 메꾸고 빠지면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이 상승폭의 절반만 조정을 줘도 손실이 20%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손절가를 한 5%, 7% 이렇게 좀 크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좀 손절도 잘 못하고 좀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 종목을 보기보다는 부대장이나 관련주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일진파워 최근에 우리가 수익 많이 보고 나온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이평선 두 개를 뚫고 볼벤 상단까지 뚫어낸 상태예요. 그 상태로 지키고 있어요. 얘 추가적인 상승폭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따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아까 말한 SDN이 이런 느낌이에요. SDN이 지금 여기 뚫고 있잖아요. 얘는 아직 못 뚫었어. 근데 지금 일진파워는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접근할 때는 여기서부터 그냥 볼벤 하단선까지 빠져봐야 얼마야? 볼벤 하단선까지 가봐야 볼벤 하단선이란다. 볼벤 상단선. 자, 여기까지 밀린다고 해봐야 한 5% 정도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뭐 한 7%? 8%? 요 정도 선으로 잡고 현 구간에서 들어가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손절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아래에서 추가 대응을 하기에는 추가 대응하려는 가격까지 가면 손실이 막 마이너스 13%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자, 좀 단기간에 좀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차트 손절가 잡고 들어가는 게 좋고, 저는 손절은 진짜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변동성 적은 종목들, 자,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도 원전 관련주예요. 원전 관련주고 사실 위에 갭자리가 있기는 한데 좀 그렇게 큰 갭자리는 아니어서 이걸 보고 가긴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계속 121선 못 뚫고 밀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121선 위에 안착하려는 시도하고 있고 61선이 121선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볼벤 상단과 볼벤 하단선이 수렴하고 있거든요.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 4,500원, 현가 대비해서 위로 한 12% 정도 기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종목이고, 어차피 근데 얘네들은 뭐 당연히 G2파워랑 얘네들이 먼저 가야 따라갈 거긴 한데
대응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좀 되게 느리고 지루할 수는 있어요. 느리고 지루할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앞으로 앞에 있는 G2 파워나 일진 파워보다는 좀 안정적이다. 좀 변동성이 적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르비텍 요것도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대장은 G2 파워, 일진 파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움직이고 나면 보성 파워텍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겠죠. G2 파워랑 일진 파워를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있다가 얘네들이 갑자기 막 서킷 걸리고 막 치고 올라가. 그때 보성 파워텍을 추격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대장 부대장주 매매죠.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셔도 뭐 괜찮다 보여집니다. 자, 뭐 여기까지만 말했는데 벌써 18분이야. 아, 너무 긴데. 뒷부분은 가족방만 남겨줄까?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뭐 그리고 지금 제가 목소리가 다시 슬슬 가기 시작했어. 아, 옛날에는 막 2시간씩 방송해도 끄떡 없었는데 코로나 걸리고 나서부터 약간 목의 내구성을 잃은 것 같아요. 아,